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중 양국 협상단은 이번 회담이 모두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 내용과 관련해 정리를 한 뒤 12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4대 빅테크 기업인 이들은 올해 3,200억 달러, 한화로 약 448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현지 시간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착 상태이던 양국 간의 평화 협상 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체 조직 재생 기술 기업 로킷 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 상장에 나섭니다. 기업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최하단인 11,000원 선에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약 70%가량 오른 18,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0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둔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하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우선 실망감을 좀 자아냈는데요. 145%든 이 80%든 양국 간의 교역이 단절되는 수준인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또 주요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이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발언에 나서게 되면서 지수에 또다시 하방 부담을 더했습니다. 이날 발언들을 좀 종합하자면 관세 불확실성으로 경기 불안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촉발이 됐는데 이 때문에 금리 동결이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달러와 국채 금리 낙폭 일부를 되돌린 상황에서 M7은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4.7% 이상 급등하면서 눈에 띄었는데요. 확실히 머스크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주가가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 보여지네요. 잠시 후에 미국 주식의 정수에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김문수 후보 관련주들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관련주들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부터 22일간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 관련주들에 이어서 정책주로 일자리와 계속해서 풍력, 교육주까지 오늘 강세 보입니다. 또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도 오늘 갑자기 또 맥이 쏠리고 있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15일 튀르키예에서 휴전 협상을 위한 이 직접 대화를 제안하자 여기에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급물살 타고 있고요. AI는 대선 공통정책 그리고 4대 빅테크들의 450조 원 투자 소식까지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현재 유가증권 시장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 지난 금요일 전일 발표됐었던 영미 간의 무역협정 체결이 오히려 강달러를 야기하게 되면서 이 약보합 마감했던 코스피. 지금 시각 0.54% 다시 한번 되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어느덧 2,590선까지 껑충 뛰어 올랐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전거래일 다행이었던 점은 이 달러 강세에도 외인들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오늘도 4거래일 연속 현재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관도 다시 한번 매물 거세게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입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닥 1% 가까운 낙폭 기록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약 6%대 급락세를 보였죠. 오늘은 0.23%,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입니다. 현재 720선은 단단하게 지켜내주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역시나 외국인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돌아와주고 있는 모습, 여기에 이어서 개인까지 함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조선과 방산, 은행주 중심으로 외인의 매수세가 지난주부터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까지 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외인이 코스피 현물 순매수 포지션을 보이게 됨에 따라서 이들이 다음엔 어떤 섹터를 매수하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전력설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 부족에 서울권 대학들의 AI 연구가 올 스톱됐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의 한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GPU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연구소가 늘면서 공대 전반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실험을 멈춘 적이 더러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한 얘기가 주말 사이에 그래도 괜찮게 잘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전일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 폭등입니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또 잡음이 나오면서 시끌시끌거리면서 또 다시 삐그덕거릴지 아니면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계속 올라갈지 그래서 지켜보자. 뭐 이런 이제 관점으로 지난주에서 매매했던 것들에 대해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어떻게 되면 미국이 다시 18,000을 회복을 하면 다시 강하게 매수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분위기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1.7%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오늘 저렇게만 유지만 되면은 나스닥 18,000 돌파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현금화를 해놓던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또다시 주식을 사면 되는데 지금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이렇게 될 것처럼 얘기해 놓다가 삐그덕거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매매하는 데는 양호하다. 근데 매매의 강도를 아주 강하게 갈 것이냐 그냥 적당하게 갈 것이냐. 왜냐면 아직 폭락 시그널은 없으니까요. 자, 미국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자, 미국장. 자, 다우존스 나스닥. 일단 먹구름대에서 여전히 좀 나온 건 없어요. 뭐 나온 건 없는데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면은 여기 18,000을 일단 돌파를 하는 모습이 오늘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스닥 선물이 이미 벌써 먼저 움직이니까 1.7% 강세를 주니까 여기를 뚫겠다는 거거든요. 뚫고 나서 이후에서의 이제 미국은 계속 그 좋은 그 에너지의 힘으로 계속 우상방으로 혹은 급락이 없는 상태에서 뚫은 상태에서 계속 이쪽에서만 움직여주면 돼요. 후행스팬도 주가를 지금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요걸 뚫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또 걸리겠죠. 걸리긴 걸리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뭐 급락의 가능성이라든지 뭔가의 그 떨어질 것 같은 아직 모양은 없어요. 그냥 먹구름대에 부딪히고 있는 정도니까 뭐 전날과 뭐 딱히 그렇게 틀린 거는 없는데. 근데 지금 시간 외에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미국의 지금 기술주들이 흐름들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은 없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코스닥 종목들이 장중에 1,100개 이상 떨어지고 1,200개 가까이 떨어지고 뭐 이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가려서 들었던 종목들 뭐 정책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하는 뭐 조선주라든지 방산주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공략하기는 어렵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덜 올라간 조선 기자재라든지 뭐 관광업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로봇주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욱 그렇죠? 올라갈 일들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시장만 안전적이면 그쪽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로 인해 가지고 바닥에 있는 위주로 공략을 시켰더니 다 수익이 났다 그랬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스트 에이드 전날 상한가 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벌써 50%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매매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바닥에서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18%나 올라가고 그러니까 매매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3에서 5% 먹으러 들어가고 욕심내면 5에서 10%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렇게 움직이듯이 근데 지금 나스닥이 18,000을 지금 돌파 안착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매는 어떻게 된다? 더 쉽다. 저거만 안착이 되면 그래서 그거는 더 지켜보면 되고요.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안 싸우면 됩니다. 더 이상 뭐 여기서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서로 삐지는 일만 없으면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상황이 예상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뉴스를 쫓으면서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둘이서 싸운다, 안 좋은 얘기 나온다, 미국 시장 흔들린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현금화를 바로 걷어놓고 종목들 떨어진 다음에 싸게 살 준비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또 싸우다가 다시 또 화해 제스처가 또 나올 거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렇죠?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진전이 있다라는 소식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도 안 좋은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안 좋은 얘기 나온다 그래서 놀랄 게 없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양호한 소식 나오니까 매매해주다가 안 좋으면 걷어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이렇고요. 자, 다우존스도 그렇고 뭐 독일 시장은 뭐 전날 뭐 강세를 보여줬고요. 유럽 시장이 요즘에 좀 그렇죠.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도 미국이랑 똑같네요. 저항대에서 변곡점. 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벌써 구름대는 뚫었습니다. 구름대 뚫었어요. 후행스팬도 주가 뚫고 이제 구름대까지 뚫으려고 그래서 상단까지 왔어요. 여기 황금선 노란색이 황금선은 아직 기울기가 있죠. 밑이 하방이라서 저는 이럴 때는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냥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뭐 매매하는 데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입니다.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바로 걷어들이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관련 섹터들, 관련 섹터가 아니고 오늘 움직이는 거 사실 뭐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지금 정치 테마주들인데 정책주하고 인물주하고 나뉘죠. 인물주는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은 있어서 정책주는 그나마 괜찮은데 인물주는 왜 조심하라 말씀드리냐면 여태까지 대선 관련주들이 우리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2주 전, 빠르면 일주일 전, 여태까지 역대 대선 관련주들이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다 급락하거나 폭락하거나 그 이후서부터 당선이 돼도 안 갑니다. 맨날 빠지는 게 일이었어요. 뭐 정책주도 마찬가지고요. 대선 딱 끝나면 그러면 계속 떨어집니다. 1년 내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특히 인물주로 엮인 것들 뭐 무슨 동문이니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 뭐 정책주는 보셔도 상관없는데 정상 테마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 테마 뭐가 있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일자리, 오늘 움직이는 거, 오늘 강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죠. 또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일자리, AI, 인공지능, 저출산, STO, 증권, 뭐 형 토큰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가상화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전력, 전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폭등을 하는데 좀 무거운 게 저게 오늘 7%나 올라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전선 전기 테마주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쪽을 가지고 나올 건데요. 어쨌든 이런 정상 테마로 승부를 보셔라. 매매를 할 거면 이제는 정치 테마주들은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거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항상 그 대선 전에 소멸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급등 나오겠죠. 오늘 제일 강하게 그쪽입니다. 근데 계속 급등 나오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폭탄을 잡는 사람들이 결국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지금 제일 강하게 제일 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저쪽 해야죠. 뭐 정책 테마, 뭐 인물 테마, 관련주들 대선 테마를 하는 게 맞지만 초보자들은 결과가 결국은 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테마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안 간다는 얘기 아니라 지금 제일 강하게 갑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 제일 강하게 움직일 건데 뭐 그거는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2일 뉴욕 증시 개장 초반에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요. 예상보다는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회담이 종료된 이후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모두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큰 이변이 없다면 내일부터 더 강한 외인 수급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의 정책주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네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빠르게 여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목명과 그리고 문자 그리고 종목명과 비중, 매수 단가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을 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재룡산업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하도록 할게요. 현재 재룡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 역시나 장 초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6,190원 선, 6,200원 선을 막 돌파하려는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또 오늘 전력주 새롭게 좀 부각이 된 섹터죠. 다시 한번 이대로 장기적으로 힘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1.7% 저 정도면은 18,000 오늘 돌파 한착 나오거든요. 돌파 한착 나오면 저는 경계감을 풀고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근데 아직 돌파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아직까지는 세모인데 뭐 기사 나오는 대로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뭐 협상이 진전이 뭐 괜찮다라고 뭐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도 지금 시간외에서 강세를 막 보여주고 막 그랬으니까 오늘 나스닥이 일단은 18,000 돌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만약에 이게 안 되려면 기사가 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중국이 파토를 내거나 미국이 파토를 내서 둘이 전쟁에 돌입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 미중 뭐 무역 갈등 이제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주 그냥 박살나겠지만 지금 둘이서 뭔가 지금 화해 분위기 내지는 뭔가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뭐 긍정적으로 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지금 관련된 지금 미국에 있는 뭐 테슬라서부터 해서 주식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들도 안 올라갔던 애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발 빠르게 빨리 이제 키 맞추기 되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 빠르게 이제 막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저 무거운 저 원전 저게 무거운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이면은 뭐가 이유가 있겠죠.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 수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전선 전기 뭐 요거 다 갈아엎으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추경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돈을 뿌릴 때를 또 찾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다가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갖고 원전 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 돌아다니니까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뭐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이전부터 있었던 기사들이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재룡산업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저희 뭐 재룡전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 줬던 건데 지금 10% 급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전선 테마주도 강하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오랜만에 움직이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바닥줍니다. 이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을 그러니까 내일 이후서부터 미국이 18,000 돌파 안착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주식 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그럼 주식 그동안에서는 강하게 사기는 좀 경계감을 가져라.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만 매매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랑 그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 18,000 돌파 안착했고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미국 기술주도 다 뚫고 구름대 뚫고 다 급등하네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주식 사라고 얘기하는 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먼저 미리 선 공략을 할 때에서는 딱 봤을 때 바닥에 있고 아니다 만만한 것들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만만한 시리즈 하나 재룡산업이니까 이따가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정확한 매수가까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보고 오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5월 7일 수산 INT 14,000원,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5월 8일 덴티움 74,000원, 0.5%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5월 9일 삼성전자 5만 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지난주는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종목밖에 보질 못했는데요. 그만큼 더 구체적으로 한번 향후 전략 세워봐야겠죠. 저희 잠시 후에 매수가까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바로 추가적인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거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였는데 시장이 애매하니까 물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게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서 좀 소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아쉬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왜냐면 변곡점 이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거 갈 것 같아요? 대부분 안 갑니다. 왠 줄 알아요? 2차 전지 갖고 있고,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 갖고 있고, 이상한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딱 변곡점에서 현금화한 다음에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거 확인을 하고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갖고 있지도 않은 저출산이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일자리 테마가 지금 급등 나오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거나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주 지금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좀 확대한다 그러고 국내에서 좋은 얘기 나오죠. 그럼 가상화폐 관련주 급등 나오면 그거 사야 되는데 이미 벌써 이전부터 변곡점 이전부터 지난달부터 혹은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거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올라가겠지 하고 미련 때문에 못 팔고 계속 있다 보니까 가는 것만 가고 내 건 안 가고 이런 현상이 나와요. 제가 이거를 많이 전문가 생활 19년 동안 이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변곡점에서는 크게 뭐 물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쉬울 종목이 아니면 수익이 났으면 챙겼다가 변곡점 이후에서 새로 태어나는 새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에 탑승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변곡점 이전에서는 현금화해 놓는 게 훨씬 더 그래서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뭐 그 협상 얘기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만약에 갑자기 오늘 블랙먼데이 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급락 나왔으면 한 일주일 동안 놀다가 들어갔으면 더 대박이 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괜찮게 나온다라 그러니까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 안 사는 게 낫죠? 안 움직입니다. 오늘 일자리 테마주들 뭐 상한가 가고 뭐 급등 나오고 있고 지금 전선 전력주들도 지금 재룡전기 막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재룡산업 아니고요. 재룡전기. 이것도 바닥에 있다가 10%씩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를 뭐 하랍니까? 그렇죠? 가기야 가겠죠, 얘도. 미국 시장이 18,000 돌파 안 척하면 가기야 가겠지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전략은 현금화 전략 내지는 그냥 관망을 하는 의미로 그냥 5만 원으로 밑으로 훅 내렸던 건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는 있더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급등 명중 종목으로 자, 퍼스텍. 자, 퍼스텍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오늘 좀 흔들립니다. 현대로템 7% 빠지고 풍산 5% 빠지고 한국항공우주 3% 빠지고 뭐 실적은 좋은데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지금 요즘에 증권주 굉장히 강합니다. 뭐 STO 그거 뭐냐 증권형 토큰 그것 때문에 강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뭐 뭔가 더 좋은 호재가 있으려서 가는 건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증권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뭐 일자리 테마 이것도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방산주 기존에 있던 뭐 현대로템서부터 얘네들마저 다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폭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폭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라갔던 애들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방산주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죠. 방산주가 오늘 약하니까. 그래서 크게 빠지지는 않는 거고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저거 다시 또 신고점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에이드인데요. 이스트 소프트 자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보안 관련주 이게 이제 알약을 만드는 백신 관련주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라 그랬죠. 바닥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 사면은 먹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마 지난주까지는 손실이었다가 지금 지난주 확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 수익이 났으면 팔아도 돼요. 지금 매매장이니까 그 정도 먹었으면 팔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안 움직여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 이렇게 바닥형에 있는 패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대충 찾아도 100개는 나와요. 근데 100개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찾아도 100개고 많이 찾으면 300개, 500개 나오는데 그거 다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미국 시장이 18,000만 안착되고
근데 저는 이제 불안한 거는 저 분명히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거 화해 안 할 것 같긴 느낌이 있는데 이게 화해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파토 낼까 봐. 근데 그게 파토 시점이 당장인지 다음 달인지 다다음 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다음 달에 파토 낼 거라 그러면 2달까지는 매매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중국과 미국 간의 여태까지 관계를 보면 화해하는 척하다가 싸우다가 싸우는 척하다 또 다시 화해하다가 그럼 몇 번을 봤는데요, 그렇죠? 여태까지 한 수십 년 봤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굳이 그걸 믿어주지 말고 그걸 이용해서 매매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 많으니까 매매하는 데는 여전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또 다도 되고 올라가면 또 팔고 18% 작은 수익 아닙니다. 18% 수익이 나왔고요. 자, 다음에 이스트 에이드 아마 이거 인공지능으로 움직였던 거 같은데 쭉 빠지니까 앞에 상한가 강하게 움직였다 그랬죠. 강하게 움직이고 쭉 빠졌다가 이제 움직일 때 되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들 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급등주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방송 한번 녹화 방송 들려보세요.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한 방에 간다 그랬습니다. 한 방에 53% 갔죠? 거봐요. 한 방에 가잖아요. 전문가님 저는 전날 상한가 들어갈 때 팔았는데요. 그거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때 팔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게 시세가 끝났느냐?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일부의 조금의 비중을 남겨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차트가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였으니까. 근데 하나도 안 팔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많이 팔고 절반 이상 많이 팔고 조금은 남겨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작전하는 애들은 무식하게 위로 땡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마음이죠. 위로 땡겨주면 땡큐하고 같이 탑승해서 가서 가져가시면 되고 많이 팔고 다시 내려와도 아쉬울지 않을 정도 내려오면 다시 또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트 에이드 전날 상한가 가고 오늘도 장중에 7%인가 8%인가 9%인가 14% 나갔네. 14% 가면서 53%를 달성을 했지만 아직 시세가 끝난 모양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망치로 크게 그쵸 말뚝으로 이렇게 크게 박아놓은 아주 저항대 무서운 게 있긴 하지만 이것마저 돌파하게 되면 무섭게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못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못 넘어가지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뭐 이제 쫓아가지 않으면 못 사는데 쫓아가지 말고요. 그냥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필력 종목인 재룡산업으로 가겠습니다. 재룡산업. 자 매수 가격은요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현재 가격이 왜 되느냐? 다른 애들은 벌써 지금 4%, 5%, 6%, 7% 가는 애들이 있고요. 이미 바닥권역에서 모양 만들고 있고 자 현재 가격 6,100 좀 더 70원인데 90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90원. 자 이평선들 다 모여 있죠. 다 모여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이따가도 제가 오늘 공개 방송 할 겁니다. 공개 방송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매매하기가 너무 좋아요. 코인도 매매하기 불장 왔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주식시장도 이래버리게 되면 미국 18,000 돌파하게 되면 재룡산업처럼 지금 종목 널린 게 지금 깔렸습니다. 근데 돈 벌어야죠. 자 거기에서 이제 일목을 가지고 보면요. 요거 재룡산업 보면 자 일목을 잘 봐봐요. 잘 보면 오늘은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더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후행 스팬 이제 주가를 이미 뚫어놨죠. 그래서 매수 시그널을 이미 뜬 겁니다. 근데 구름대를 아직 벗긴 건 아닌데 양호한 흐름이에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구름대를 벗기겠죠. 그럼 뚫고 가게 되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황금선이 하방으로 내리다가 지금 수평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뚫기 시작하게 되면 우상향을 바뀌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차트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이거 자체적으로 보는 거는 이걸로 보면 되는데 더 쉽게 보는 방법은 이미 지금 다른 애들은 벌써 지금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얘가 뭡니까? 두산중공업. 이게 제일 무거운 놈이잖아요. 이게 원전테마 제일 무거운 놈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황금선이 우상향으로 이미 쳐들고 있고 수급도 좋고요. 거기다음에 이거 봐봐요. 지금 차트가 이게 우상향이죠. 이거 정배열이에요. 지금 정배열에다가 이거 뭡니까? 후행 스팬 이미 주가 다 뚫고 무슨 차트예요? 이게 바로 용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지금 용 차트예요. 삼성전자 용이 아닙니다. 걔는 지금 되게 하여튼 안 좋아요. 이거 삼성전자 차트는 안 좋은데 이 두산에너빌리티 이 차트는 용 차트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전거 좀 뚫게 생겼어요. 이거 이 무거운 놈이 뚫는데 그러면 가벼운 그 조그마한 그 쫄병들은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룡산업
아까 6,190원에 사도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분위기도 지금 18,000 돌파 안착하게 생겼고 어쨌든 우리나라 종목들 바닥에 있는 특히 대장주인 그 원전 테마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전고점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사놔야 얘도 이렇게 가겠죠. 재수 좋으면 지금 다른 조그만 애들은 10%씩 움직이거든요. 이거 조만간에 10%씩 움직이면서 얘도 급등주 차트로 바뀌면서 그 이스트 에이드처럼 갑자기 단기간에 50%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끼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테마, 전선 테마 지금 뭔가가 있어요. 지금 아직 뭐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뉴스 말고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 무거운 두산 에너빌리티 요 엉덩이 무거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17조짜리가 전고점 돌파하려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 뭔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근데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지금 원전 전선 테마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 잘 보시라는 시리즈로 오늘 재룡산업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재룡산업 6,190원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도 여전히 심각한 좀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종목은 가지 않을까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바로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열어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이 종목 상담은 롯데렌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6,255원에 8%, 상당히 좀 높은 매수가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다행인 점은 지금 롯데렌탈 현재 5일선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약간의 좀 신고가 패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돌파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롯데렌탈에 대해서 올해 상저하고 흐름 전망이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2분기의 실적 개선이 더욱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롯데렌탈 주가 흐름 매수가까지 금방 회복할 수 있을까요? 36,000원 매수 가격이 박스권 쭉 위에 갖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목으로 보게 되면 근데 36,000원이면은 작년 고점은 아니네요. 저기 여기 예전에 2022년도 이전에서 여기 공략을 하셔다가 물려갖고 물타기 하다가 하여튼 왜냐면 작년에 최고점이 지금 35,000원대니까 35,950원이죠. 그래서 요 이후인데 차트는 바닥에서 좀 돌리는 것 같아요. 돌리는 것 같고 일목으로 봐도 지금 바닥에서 주가를 뚫었죠. 구름대도 지금 안착이 됐고 그다음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가 지금 중국과의 뭔가 훈풍 얘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움직이는 게 좀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테슬라도 잠깐 오늘 얘기를 할 거지만 테슬라도 먼저 움직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움직였어요. 애플이나 뭐 테슬라 외에서는 뭐 대부분 뭐 메타나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데 시간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가 포착이 됐으니까 중국과 미국의 뭔가 파토가 나는 흐름들이 당장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단기간적으로는 운이 좋으면 35,000원대도 근접할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서 분위기가 샤하면 거기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분위기가 일단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몇 달 지속될지 일주일 지속될지 이거는 트럼프와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긍정적으로 될지는 좀 지켜보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 에이직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700원 마찬가지로 20% 역시나 좀 매수가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매수가네요. 현재 에이직랜드 약 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1,6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현재 주가를 보니까 이 지난 4월 말쯤이었죠. 이 하이닉스가 CXL 관련해서 이 에이직랜드와 311억의 잭팟 수주 규모를 터뜨렸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까요? 아직 반도체는 일단 기사는 좋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그쪽보다는 다른 쪽 테마는 확실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쉬운 쪽이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느낌이 오늘서부터는 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기세, 그러니까 분위기, 느낌, 그 지금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뭐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날씨로 따지게 되면 지금 먹구름이냐 아니면 지금 흐린 날이냐 아니면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느냐 장마철이냐 뭐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인데 이전에서는 계속 먹구름이 끼고 막 안 좋고 막 비 내리고 막 그런 흐름에서 지금 약간 지금 미국에서 훈풍 좀 따뜻한 바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여기서 구름대에서 좀 벗겨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을 좀 받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걸 돌파를 못했으니까 지금 뭐 강하게 움직일 거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걸 뚫을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얘만 가는 게 아니겠죠. 다른 애들이 올라가면서 얘도 올라갈 건데 그러면은 뭐 4만 원까지는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미국장만 급락만 없다면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삼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준 종목이네요. 16,500원의 30%의 비중.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삼현 14,610원 선을 거래 중입니다. 1%가량 약 3거래일 정도 좀 눌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최근 방산이 탑3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 방산 오늘은 잠시 조정 구간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조정이죠.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인데 자, 요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16,500원이면 전날 한번 올라갔던 데가 16,800원인데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구나. 목요일 날 사지는 않으셨겠죠? 목요일 날 사셨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지 마세요. 시장도 불안할 때에서 그렇게 사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18,000 돌파 안 시작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금손이 되는 거고 지난주 목요일처럼 그때 살 때는 제가 진짜 모험이거나 아니면 똥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지난주 목요일이나 지난주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돌파했다고 혹은 고점이 했다고 샀다가는 크나큰 모험을 거는 거기 때문에 똥손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만약에 18,000 돌파 안착이 됐다. 그러면 16,000원이든 17,000원이든 18,000원이든 쫓아 들어가도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상황마다 틀려요. 날씨가 맑을 때랑 그다음에 날씨가 장마철일 때랑 그때에서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차트적으로는 강해요. 사면도 이거 봐봐요. 거래량 장난 아니죠. 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구름 다 벗겨놨죠. 이것도 용 차트네요. 차트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샀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전에 물렸던 거라면 잘 올라오고 있죠. 더 올라갈 거예요. 18,000원, 2만 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더 떨어져서 구름대 밑으로 조정받으면 뭐 12,000원대로 조정받거나 아니면 만 원대는 잘 안 내려오겠지만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더 노리셔도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밤사이에 전해진 M7 소식 생생하게 현지 언론 보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지난주 금요일 M7이 일제히 혼조세를 보인 와중에도 테슬라는 4.7%가량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었죠.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테슬라, 또 마냥 좋은 소식만 나온 건 아닌 게요. 이날 분명 악재도 두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이버 트럭의 재고가 급증하면서 레인지 익스텐더, 이 사이버 트럭의 부품 판매를 철회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레인지 익스텐더는 이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보조 장치, 조그만 기름통을 하나 추가로 넣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악재로 작용이 될 만한 소식이고요. 또 전기차의 보조금이 폐지된다는 소식까지 분명히 하방 압력을 더하는 뉴스였는데 과연 어떤 이슈가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Tesla stock flashes buy signal with this move ahead of robotaxi launch. 단 하나의 현재 이 키워드에 눈길이 가시죠? 바로 로보택시 이슈입니다. 지난 4월 2일이었죠. 4월 22일이었죠. 이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 기억나시나요? 이때 분명히 그날 이후로 테슬라가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려 주가가 26%나 뛰어 올랐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머스크가 다시 경영 일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로보택시 이슈가 나왔었다는 점이죠. 6월 달에 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 예정인 로보택시 기대감 벌써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요. 여기에 AI 훈련용 슈퍼컴퓨터 도조를 통해서 로보택시에 대한 기술 향상까지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요. 또 이 때문에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자마자 수급적인 요인으로 상승 탄력이 더해진 점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배터리를 제공하는 파나소닉이 배터리 부문에서 강력한 실적을 언급하자 이 로보택시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들 더욱 모아졌는데요. 전문가님, 단기적인 테슬라의 주가 상승, 우리 로보택시 기대감에 한번 승차해봐도 괜찮을까요? 자, 항상 호재 뉴스가 있고 악재도 있고 같이 있다 그랬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안 좋게 나왔던 거는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막 재미없게 움직이니까 그런 영향에 좀 떨어졌다고 하면 못 갔다고 하면 지금 나스닥이 지금은 선물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결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호재 뉴스로는 올라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언제까지? 둘이서 파토 내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해요. 그걸 계속 고지것대로 그걸 100% 믿고 계속 둘이서 화해하는 분위기가 계속 가겠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에 자 테슬라 차트를 보면요. 이제 전고점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 뭐 미국 주식에도 올라가겠지만 얘네도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미 코인 시장은 불장이 왔어요. 제가 2주 전, 3주 전에 공개 방송할 때 코인 시장은 불장이 될 거다, 좋을 거다 하고 몇몇 종목들 그때 얘기했던 애들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2주 만에 54%, 34%, 53%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03% 올라간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1년 동안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지금 불과 제가 방송에 썼던 그 공개 방송에 얘기했었던 그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바닥에 있다가 왜냐면 제가 코인 시장은 작년 10월 달, 11월 달 고점 치고 쭉 떨어졌는데 몇 프로 빠졌다고 제가 여기서 맨날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 얘기했죠. 종목들이 60%, 70% 빠졌다고 그랬죠. 평균적으로 60% 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에서 코인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근데 저는 그걸 뭘로 들었냐면 트럼프가 주식을 사야 될 때다 해서 주식으로 듣지 않았고요. 코인을 사야 왜냐면 트럼프는 코인에 약간 뭔가 밀어주는 약간 그런 정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 시장도 같이 돈을 밀어서 뭘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한데 어쨌든 둘 다 움직인다 그러면 변동성이 큰 지금 코인 시장은요 벌써 50% 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제가 애매하게 봤는데 오늘 이후서부터 미국 시장이 18,000 돌파 안착하게 되면 일단 좋게 봅니다. 그 관점에서 테슬라도 고점을 돌파를 했고 나쁘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뭐 지금 테슬라를 그러면 사야 됩니까? 사도 되죠. 되는데 저라면 테슬라를 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에 지금 안 간 애들을 공략을 하는 게 수익률은 더 크지 않을까.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은 아마 코인에서 나올 겁니다. 차트가 완전 바닥이에요. 70% 빠졌으면 본전 복구 하려면 300%, 340%인가? 그 정도 올라가야 될 거예요. 60% 떨어졌던 게 아마 200 몇 프로 올라가야 본전, 그러니까 200% 올라갈 필요도 없이 매매하기가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할 때에서는 그런 얘기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매매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시장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만약에 코인을 작년 10월 달서부터 매매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코인 얘기하면은 무서워서 못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70% 깨졌거든요. 6개월 정도 됐죠. 작년 1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마이너스 70% 깨지다 보니까 코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코인 얘기하면 진절머리 난다라고들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걸 모르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봤자 그 안에서밖에 안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미국 주식 트럼프 때문에 다 실망해가지고 뭐 유럽 시장으로 떠나더라, 뭐 유럽 뭐 ETF 뭐 노린다, 뭐 그 기사가 오늘 떴는데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뭐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꺾이면은 똑같은 상황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쁜 게 아니고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테슬라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근데 그걸 일목으로 보면 타이밍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개 방송을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전날 에이스? 아니 이스트 에이텍, 그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안 움직이고 안 가고 꾹꾹 눌러놓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미국만 18,000 안착하게 되면 매매로 먹을 정도도 많아요. 자율주행도 많고요. 지금 뭐 로보택시 얘기 나오고 결국 지금 테슬라 나오는 거 그거잖아요. 로보택시 얘기 나오는 거 우리나라 자율주행 작업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꾹꾹 눌러놨어요. 그리고 로봇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그 반도체 갈까 안 갈까요? 가긴 가는데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떠 있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로봇주, 인공지능, 유리기판, 이것도 차트 참 착하고 이쁜 애들 많은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따가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일목으로 보면 그 종목들이 때가 된 것과 때가 되지 않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목을 보면 미리 들어가서 그 헛발질, 그다음 고생질을 좀 안 할 수 있어요. 미리 들어가 또 한 달,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이유들이 그걸 몰라서 구름대를 벗기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되면 그때서부터 그 따뜻한 그 양의 흐름을 그 흐름을 받으면서 기다리면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봐봐요. 이스트 에이드처럼 단기간에 53% 먹고 그다음에 그 이스트 소프트처럼 안 갈 줄 알았는데 그쪽 올라가다가 떨어져 갖고 좀 속상했다가 갑자기 18% 올라가고 이런 묘미가. 근데 이게 먹구름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장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이 애매하게 막 조정받고 막 안 움직이고 막 이런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매매를 했는데 지금 18,000 돌파 안착하게 되면 매매가 더 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저는 좀 미리 얘가 좀 분위기를 좀 반전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오늘 밤 이후서부터는 얘네들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 양봉이 좀 떠줘야 돼요. 그리고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오고 계속 여기서 박스권, 애플뿐만 아니라 뭐 메타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저항대에서 더 넘어가지고 더 강하게. 그래서 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넘어갔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마존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한 번 더 넘어가지고 일단 좀 더 넘어가지고 강한 흐름들을 오늘 이후서부터 미국 시장이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게 너무 없어서 매매하기는 더 좋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게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무조건 지금 뭐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 분위기는 일단 내일 이후서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그래서 내일 공개 방송도 내일 그 실전 매매 정수도 잘 보시고요. 지금 공개 방송 곧 시작을 할 테니까 요거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할 테니까 유튜브로 바로 들어오시고요. 시장 분위기가 훨씬 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매매 좀 적극적으로 할 준비를 이제는 조금 하셔라. 현금화 해놓은 게 있으면 이제는 주식을 좀 바닥에 있던 것들을 좀 사라. 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면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나스닥 선물 2% 돌파했고요. 비트코인도 10만 4천 달러 선 기록했네요. 분명히 대비를 해야 하는 상승장이 기대되고 있죠. 지금 바로 아래를 참고하셔서요. 잠시 후에 시작될 전문가님의 11시 공개 방송 필수적으로 함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